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지 8호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뷰를 도와주실 두 분의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 김종호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사님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열심히 더위를 피해서 열심히. 휴가도 갔다 오셨고요. 예. 그때 방콕으로 가시나요? 방콕을 못 하고 네. 삼시콕으로 30콕은 뭐예요? 사무실에서 콕. 우리 강상수 법무사님 휴가 갔다 오셨어요? 네, 저는 더위를 피해서 자영 속으로. 저는 아직 휴가는 못 가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제 9월에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9월에 네. 딱 찬스죠.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법무사지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파트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입니다. 서울 서부의 유병일 법무사님이 쓴 글이고요. 자,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야기이고요. 자, 제목을 보면 무난했던 면책사건, 네, 결정까지 5년이나 걸렸던 이유. 이래서 자, 결론은 뭐였냐면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해서 곧바로 면책 결정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였는데 결론은 면책 기각 결정 나왔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제 의뢰인이 이혼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상가 건물을 그 와이프한테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를 우리 법무사님한테 얘기를 하지 아니하였었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실은 자기가 이제 중개사 활동을 하면서 처갓집에서 많은 투자가 있었는데 그거 다 망했다. 그래서 그 위자료로 다 줘도 모자랄 것인데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사실을 소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채권자 집회에도 계속 불출석하여 면책 기각 결정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무사님도 고심하던 끝에 결정을 살펴보고 이유를 봤더니 이유가 왜 불출석했어? 이래서 기각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병일 법무사가 용기를 갖고 이 불출석 사유에 대한 걸 좀 재미있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삶에 의욕이 없고 이래봐야 뭐하고 이래서 나갈 필요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써가지고 이제 결국 면책 결정까지 나오기까지는 5년이 걸렸지만 결국은 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출석에 대한 즉시항고 이유를 쓴 게 좀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 주목 입법률에는 제목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요즘에도 이제 입양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국내 입양 특별법 개정 및 국제 입양법 제정의 의미와 그 개선 내용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고요. 그 다음은 법률고민 상담소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김학수 법무사님 전북회죠. 그래서 그 다음 Q&A 보면 자, 채권자가 매각 기일에 경매 취하 약속을 잊어버려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채권자가 경매 취하를 해주면 될 것을 매각 기일을 넘겨서 매수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매수인을 도외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으니 결국은 변제했어요. 이건 변제한 상태니까 청구, 이소, 집행정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화해 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경매 취소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제죠. 최고가 매수인이 있을 때 과연 동의가 필요 없는 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 이런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있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하경민 법무사님. 그래서 사망한 아버지가 빚이 많아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무 부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아마 상속인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승계집행을 부여받았겠죠. 이럴 때 불복 방법은 당연히 승계집행무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면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나의 사건 수임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사건 수임기는 서울중앙의 이재욱 법무사님이 써주신 건데 이건 한번 읽어보실 만한 것도 돼요. 우리가 요새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그 전세 사기 있죠? 전세 사기에서 어떤 문제냐면 최초의 임대인이 전세 임대차를 놓자마자 뭐 한 달 이내 다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벗어나는 거죠. 임대인의 지위를 곧바로 승계시켜 버리는 건데 우리 조문에도 그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가 문제되는 것인데, 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 결론은 났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했을 때 종전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있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이 결국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이 변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결국 통곡의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거, 이건 좀 한번 귀 기울여 보실 만한 사건 같아 보입니다. 다음은 법무사 시시각각 파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국회의원 권인숙, 인재근, 김종민, 김영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민 불편 해소와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가 지난 7월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1주제 강국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사법보좌관 업무,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에 대한 주제의 발표가 있었고, 제2주제로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님이신 황정수 법무사님께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법무사에게 쉽게 의뢰하고 법원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법무사법 개정은 법률 소비자 이익에 부합한다. 민사 집행 절차에서도 법무사 업무에 제약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입법으로 개정해야 된다라는 다양한 토론이 오고 갔고, 이 내용에 대해서 법무사법 개정이 시적절하다는 내용으로 김정준 법무사님께서 공청회에 관련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개정을 하려는 이유, 이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서 법무사 업무가 어떻게 바뀌는지, 결국 최종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 TV에도 공청회 내용이 주요 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 많은 법무사님께서 법무사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된 권리 빠른 입법 환영에 대한 제목으로 서울 동부의 한정아 법무사님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출생 등록될 권리를 기본법으로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6월 30일 날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7월 18일 공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하고 진료한 내용을 출생 등록을 14일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위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시읍면장에게 즉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읍면장은 통보받은 이후 한 달 안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7일 내에 출생 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혼 부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은 이후 발빠른 입법에 대해서 환영할 만하지만 비의료기관 출생된 아동에 대해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도 함께 제언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성년후견 사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매달 성년후견 지원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대상, 절차, 신상보호 사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재원 마련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달 소개시켜준 내용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의뢰인이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성년 후견 종료, 한정 후견 개시, 그리고 지속적인 건강 회복을 통해서 한정 후견까지 종료된 사례를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23년 2월경
서울가정법원 가사 54단독 박철원 판사님께서 피성년 후견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증 발급이 거부된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지만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복리에 현저하게 저해가 된다면 성년 후견을 종료가 가능하다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성년 후견 또 한정 후견을 하는 많은 법무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무사가 사는 법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법무사가 사는 법의 법무사님은 두 분이십니다. 김지한 법무사님과 황배익 법무사님이 그 주인공이신데요. 이 두 분 법무사님은 지난 2018년 24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동기 법무사님이신데 연수원에서 만나서 사랑을 싹틔우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결혼까지 하셔서 지금은 자녀도 두고 계십니다. 혹시 주위에 부부 법무사님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동기 법무사님도 네, 누군지 아시죠? 네네.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0커플 이내 아닌가요? 네네. 그죠? 그래서 네. 이 법무사님들 인터뷰를 보면 법무사 부부의 장점 그리고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절로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미소가 지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법무사님께서 이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글로써 한번 보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사가 이제 두 분 다 법무사님이시기 때문에 뭐 대할 거리도 많고 서로 뭐 의견 나눌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울 때 크게 네. 힘이 될 것 같은. 문제는 너무 장시가 붙어 있다 보니 부부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 법무사님이 그래서 네. 해줬는데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네. 화해도 빨리 한다고. 아. 그렇게 또 그게 장점이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이슈투데이에서는 법률 업계 전반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입법 예고, 공포된 법안들에 대한 내용 총 7개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 법무사님들께서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불운하게 채무를 지은 채무자들은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고 있는데요. 개인 회생 이후 면책받고 5년 내, 개인 파산 이후 면책받고 7년 이내에는 다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채무자분들께서 회생이나 파산 업무를 진행할 때 채권자 목록을 성실하게 잘 기재해야 되는데 보증 채무에 대한 인식이 좀 낮고 채권이 수없이 양도양수되면서 현재 채권자들을 본의 아니게 확인하지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파산 면책까지 되었지만 이후로도 이 채권자들이 계속해서 소송이라든지 강제 집행을 하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시 갱생을 위한 재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면책 확인해소라든지 청구 이해소로 계속적으로 다투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월 26일 파산관제인 간담회를 통해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이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내용이라고 합니다.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회생 파산 업무를 하고 이런 관련된 내용에서 한두 번쯤은 크게 고민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업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크게 도움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신 대법원 판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이기도 하고 편집 주간님이신 김명학 주간님께서 매달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주는 코너입니다. 이번 달에는 총 6개의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판례가 없습니다. 민법 1007조 상속분의 의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법성과 손해배상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판단 방법, 등기법 23조 사항에 등기 절차를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그 주문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대한 의사 진술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바로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으니까 반드시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활용하시고 보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슬기로운 문화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유람 코너에서는 군산 선유도의 해수욕장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저도 아직 휴가를 못 가서 이 사진을 보니까 빨리 휴가를 가고 싶더라고요. 네, 다음은 문화로 쉼표 코너에서는
알비녹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이 귀한 법무사님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알비녹이란 누구에게도 알랑거리지 말고 빈정거리지도 말고 옥신각신 다투지 마라의 줄임말입니다. 이규환 법무사님께서 평소에 존경하셨던 선배 법무사님을 추모하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적어주신 글입니다. 다음은 한국인은 왜? 문화심리학으로 본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한국인의 정, 좋기만 한 걸까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의사소통에 비효율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에서는 점차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인간관계에서 한국인들의 정문화는 중요한 심리적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마음 습관과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지혜롭게 그 중간에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부자 되는 책 읽기 코너에서는 알리스 잭 트라우트의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더 좋기보다는 최초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 상품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는 옆집보다 더 저렴합니다. 우리 가게는 옆집보다 더 맛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가게는 최초의 무엇입니다 라고 마케팅을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확행 건강관리에서는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피로 유발 자세 바꾸기 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을 느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피로감인데요. 이 피로감은 수면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잘못된 자세에서도 신체적 피로감을 유발시키고 이 불편한 자세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순환과 정렬이 필요한 올바른 책상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내가 만난 법무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만난 법무사는 광주 전남의 박종천 법무사님입니다. 이 코너는 의뢰인이 협회에 직접 고맙다는 글을 올려서 박종천 법무사님에 대해서 쓴 글이죠. 그래서 뭐 사실관계도 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목을 볼까요? 신탁 수익권 압류로 합의 이끌어내 채권 해결했다 이런 건데, 자 결론은 의뢰인이 이제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를 상대로 일단은 금전지급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이제 집행 대상이 문제겠죠. 근데 집행 대상 우리 법무사들이 이렇게 채무자들이 의뢰인들이 일러주지 않으면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고심 끝에 채무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채무자가, 그러니까 의뢰인이 우리 채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이것이 있는데 뭐 신탁회사로 뭐 어떻게 됐대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서 위탁자가 이제 우리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탁계약 종료나 신탁계약 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수익권 등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좀 우선순위 채권자들한테 뭔가 압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좀 합의하자. 네. 그래서 뭐 원만히 잘 해결해줘서 감사하다고 쓴 글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사지 8월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 날씨로 인해서 불쾌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TV의 문은지, 김정호, 강상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